나는 부동산 중개업자인데 사고 물건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게. 그리고 매매 전문이라서 임대주택은 잘 몰라. 10년 전에 이모가 자살했다는 현 소유주의 물건을 팔게 됐어. 현지조사, 물건 광고를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로. 지은 지 20년은 지났는데도 꽤 상태가 좋았어. 의외로 정리는 잘 되어 있더라고. 우선은 1층에서 사진을 찍고 수도관도 체크하고 2층으로. 계단을 다 올라가니까 눈앞에 15평 정도의 큰 홀이 있고 그 한 구석에 위패를 모시는 공간이 있는 특이한 구조였어. 뻔한 전개인데 그 위패 공간에서 인기척을 느꼈어. 그 기척은 그 공간 안쪽 수납 공간에서. 한 칸 정도의 폭, 양쪽으로 열리는 수납 공간.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큰 공간은 아닐 텐데 그 문 안쪽에서 묘한 생활감을 느꼈어. 뭔가 가족이 모여서 TV라도 보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 말이야. 수납 공간도 확실히 사진으로 찍어놔야 해. 광고를 위해서도 비가 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문을 천천히 열었어. 액자에 담긴 대량의 사진이 쏟아져 나왔어. 흑백 사진부터 컬러 사진까지 10장? 20장? 그런 말로는 표현도 안 되는 사진들. 가장으로 보이는 할아버지, 디즈니랜드 입구에서 찍은 가족 사진, 웃고 있는 할머니, 시추고상이라는 행사에서의 아이들을 위한 축하 사진. 정말 다양한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 조금 신경이 쓰여 집 소유자에게 전화하기로.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게 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손님들도 역시 거짓말을 하는 게 이 업계로. 그래서 그런지 이 손님 뭔가 숨기고 있구나 라는 촉이 왔어. 안녕하십니까? 애조부동산의 스즈키입니다. 일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물건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좀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 괜찮으시겠어요? 집주인 남자가 대답하고 내가 계속해. 심리적 하자 물건, 즉 사고 물건의 내용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2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고요? 그것 말고는 다른 건 없으신가요? 예를 들자면 그 외에도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이웃들과 트러블이 있던 분이 계셨다는가 말입니다. 잠시 틈을 둔 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 아니, 다른 지방 사람인데 괜찮을까? 그냥 전화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날은 일을 마쳤지. 얼마 후 물건 현지에서 소유주와 만났어. 부지 내에다 서로의 차를 세우고 왠지 부지 밖으로 나가기로 해. 부지 밖의 벽돌 담장을 따라 걷다 보니 부자연스럽게 자라있는 수풀을 발견했어. 남자가 그 수풀을 헤치자 안에서 시족의 신을 모시는 것 같은 작은 돌로 만든 사당이 나오는 거야. 실은 모두 죽었어요, 이 집안. 남자가 하는 말은 이랬어. 이 주변은 예전부터 기근 때마다 엄청난 피해가 나왔대. 이 사당은 그럴 때 입을 줄이기 위해 살해당한 아이들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공동묘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 부지에 집을 건축했었대. 그때마다 불행이 일어났다는 거. 아마 이게 원인이 아닐까라는. 헐, 이라는 말이 나왔어. 상속관계로 돌고 돌다가 이 집이 나한테 왔는데요. 그런데도 친척들이 좀처럼 알려주질 않아서요. 그래서 확증은 없지만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남자가 계속 말했어. 그래서 이런 오컬트적인 이야기는 그다지 관계없을 거라 생각해 그냥 놔뒀는데 이 집에는 좀 이상한 규칙이 있어요. 자세히 말하기엔 너무 길어지니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어. 규칙은 간단. 매년 한 장씩 오봉이 시작되기 전에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사진을 위패를 모시는 곳에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새롭게 찍은 사진을 선조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1년을 무사히 보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야. 예전에는 이름을 쓴 종이로 보고했다는데 언제부터인지 사진으로 바뀐 거래. 그걸 게을리하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나이가 젊은 순으로 그 불행은 빨리 찾아오는 것 같고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1년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 헐, 이라는 말이 나왔어. 이미 봤죠? 하면서 남자가 미패 공간의 사진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어. 그 사진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이모가 마지막 한 명이었던 것 같고 자살한 이유도 아이가 죽었기 때문일 거라고 해요. 우리도 그런 기분 나쁜 공간은 별로 접촉하고 싶지 않지만 최근 이 지역의 자치회장한테 전화를 받아서 말이에요. 뭐 친척들 쪽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 전화 내용도 너무 길어서 요약할게. 최근 몇 년 이 지역에서 이상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원래는 훨씬 예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최근에는 특히나 심하다. 이 물건의 소유자에 대해 불행이 일어나고 있는 것과 집안 자체의 독자적인 규칙에 대해서는 지역 전체에서 암묵적으로 양해를 받았다. 살 사람이 사라지는 것으로 인해 이 집 밖으로까지 희생이 나오게 된 것은 아닐까? 빨리 누구라도 사라졌으면 좋겠다. 적어도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는 자기들은 안전하다. 심리적 하자 물건에 대한 주변의 탐문이 있을 때는 지역 전체가 협력한다. 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들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내용도 뭣도 없는 이야기라서 우리 회사로서는 그 물건을 일단 내놓기로 했어. 10년 전 자살에 대해서는 물론 언급했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지. 우리 회사와 친분 있는 악덕 변호사에 의해 그 건에 대해서는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 것 같아. 애초에 지역 전체가 입을 닫고 있으면 발각되지 않을 이야기잖아. 주변 시세보다도 엄청 싸고 괜찮은 물건인데도 광고하고 2년이 지나도 왠지 팔릴 기미가 없었어. 벌써 몇 번이나 가격도 내리고 집 전체를 청소도 하고 있는데 왠지 팔리질 않아. 사고 물건이라고 해도 사겠다는 사람들은 보통 있는데 이 물건만은 이상할 정도로 팔리지를 않아. 월세 이하의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대저택 꼭 구입하러 오세요. 물론 그 후의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게다가 동일본 지역에 있는 집이야. 그동안 태풍으로 인해 주변은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 물건만은 아무 일도 없었어. 신비한 힘으로 지켜지고 있는 그런 집. 아마 그 집도 빨리 누구라도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선배하고 얘기했어. 심리적 하자에 대해서는 광고에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되니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놔야 하는 거야. 다만 너무 내린 느낌이라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겠네. 정근자들 위주의 하우스메이커 영업사원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중 제일 위험한 것은 시코쿠라고 들었어. 지명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 주요사항 설명에서도 그 지명만은 발음하지 않고 계약이 진행된대. 왜 입 밖에 꺼내면 안 되는지까지는 수수께끼. 스즈키 주인님, 지지난달에 인도한 땡땡초의 물건 기억나세요? 아까 그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지지난달? 예? 기억 안 나지. 엄청 초조한 목소리로 빨리 와줬으면 한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뭔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좀 같이 가주세요. 인도 전이라면 몰라도 집을 인도한 뒤에 트러블로 인해 동석해도 돈이 안 되는데 귀찮아서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내가 사무실로 돌아가기 전에 과장이 나를 이미 지명했대. 어쩔 수 없으니 차를 타고 현지로 향하기로 했어. 고객이 뭐라고 그래? 우리가 말 안 한 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야? 모르겠어요. 수도관은 점검했어? 네, 했어요.
전체 검사는? 판매자 담당으로 실행했습니다. 경계 확정은? 했어요. 현지에서 판매자에게 확인받았습니다. 언제나처럼요. 심리적 하자는? 없어요. 판매자한테 고지서도 건네받았어요. 근처에 조폭들은? 근처에는 없어요. 이상한 사람조차 없어요. 뭐야, 제대로 다 했구만. 왜 이런 말을 나눈지도 모른 채 현지에 도착. 넓은 땅에 평범한 2층짜리 주택. 외벽 도장이 완료되어서 꽤 새 건물처럼 보였어. 주차장에 검은색 봉고차가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 집주인 부부가 있었어. 아직 젊은 사람들이야. 딱 후배와 같은 정도의 나이? 안녕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후배가 집주인 부부에게 고개를 조아렸어. 그리고 왠지 현관 앞을 향해 한 번 더 인사하는 후배. 나도 자기소개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이번에 이 요시다가 어떤... 요시다는 내 후배 사원인 이 녀석이야. 어떻고 말고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다니 이상하잖아요. 내가 말도 마치기 전에 와이프 쪽이 화를 내. 들어갈 수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와이프가 살짝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소근거렸어. 현관 촉이 있잖아요. 심리적 하자 물건은 아니라고 계약 때 말하지 않았어요? 저기 있잖아요. 응? 뭐야? 당신들 귀신 보는 인간들이야? 있다니 들어갈 수 없다니 그렇게 말씀하셔도. 요점은 귀신이 있어서 무서워서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이런 대낮부터? 말도 안 돼. 판매자분이 그런 거 없다는 고지서를 줬다고 여기 요시다가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시다가 판매자분에게 확인도 받았습니다만. 그렇다면 시험 삼아 들어가 보시죠. 이번엔 남편이 화를 내. 자기들은 밖에서 기다릴 테니 안으로 들어가란 말이었어. 아니,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날 거라 봤지만 아무래도 화가 가라앉질 않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열쇠를 받아들고 안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 마당에서 현관으로 향하는데 후배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 저 사람들이 맞을지도 몰라요. 판매자분의 고지 의무 위반일지도 모르겠어요. 뭐? 설마 보이는 거야? 지금은 안 보이는데요. 아까 정말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없어져서. 그런 말을 해도 저 사람들이 확인하라고 하니까 어쩔 도리가 없어. 일단 현관에 도착. 수리를 한 건 외벽만인 것 같아서 현관문은 예전 그대로의 불투명 유리를 끼워 넣은 미닫이문 그대로였어. 느긋한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여긴 영업은 숫자가 전부라는 방침이라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어. 모두가 동료이지만 모두가 나의 적. 아무리 예쁜 요시다라도 그런 대상으로 볼 수는 없지. 일단은 지금은 여기 없는 거지? 그렇게 물으면서 열쇠를 돌렸어.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어. 현관을 열자 한동안 환기가 되지 않았던 그런 고인 공기 냄새가 났어. 아무것도 없잖아. 들어가 보란 말도 들었으니 일단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올라섰지. 선배인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도 후배는 들어올 기미가 없어. 그러기는커녕 아직 현관 문턱을 넘지도 않은 거야. 고개를 숙이면서 주먹을 쥐고선 신음을 내고 있어. 이전에 우리 회사에서 적응장애였나? 노이로제였나? 그런 병을 얻었던 애랑 똑같은 느낌으로 보여서 아, 큰일 났다 라고 생각했어. 왜 그래? 알았어. 있는 거지? 일단 집주인한테 안 보이게 이리로 와. 힘들겠지만. 그러면서 현관 안으로 후배를 끌어당겼지. 아마 말을 못할 것 같으니까 듣기만 해. 요시다한테는 보이는 거지?
다만 말이야, 확인도 되지 않은 거로 귀신이 있습니다 같은 말은 할 수 없잖아? 알고 있지? 일단은 이제 돌아가자. 집주인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요시다는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 지금 뭐가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건 아무런 도움도 안 되니까 빨리 일단락지는 게 최고야. 그리고 그 말대로 사무실로 돌아가기로. 일단은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판매자분에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서둘러 마무리. 돌아올 때 후배가 어색한 미소를 짓자 집주인 와이프가 역시 있었죠? 머리 긴 여자. 라고 했어. 어라? 할아버지 아니었어? 뭐야 당신들? 돌아오던 차 안에서 후배는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였어. 이런 상태로 사무실로 돌아갔다간 내가 직장 내 갑질을 부린 거로 의심을 받을 테니 편의점에서 소금하고 물, 커피를 사서 그대로 바닷가로 향했어. 해안 주차장에 내려서 후배에게 소금을 뿌리고 나한테도 뿌리고 둘이 소금하고 물을 입에 머금었다 뱉어냈어. 차 안에다가도 소금을 뿌렸지. 사무실에다가는 늦을 것 같다고,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집으로 갈 수도 있다고 했다가 엄청 놀림을 받았어. 후배한테 판매자한테 일단 연락하도록 해 하고 전화를 시켰어. 전 집주인은 모른다고만 했어요. 적어도 자기들이 살 때는 그런 일 없었다고요. 이상하잖아.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리도 없고. 네. 근데 저도 확실히 봤어요. 뭐가 보였던 거야? 그 사람들은 여자라고 했는데 요시다는 할아버지가 보인 거야? 그게 주임님이 문을 열 때는 분명 할아버지 한 명이었어요. 두 팔을 벌려서 막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화가 난 얼굴이었다니까요. 무서웠어요. 그렇다면 그것도 모르고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간 거야? 네. 그리고 집에 들어갔더니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갑자기 웃는 얼굴이 돼서. 받아들여졌다는 거야? 아니요. 뭔가 안쪽에다가 손짓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곳에서 다른 3명 정도가 나와서 다 같이 손짓을 하더라고요. 우와! 무서워! 그게 아마 모두가 쓰나미로 죽은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다 젖어 있었거든요. 쓰나미? 분명히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가 왔던 지역이지만 그 물건은 그렇게 큰 피해도 없었을 텐데. 이것도 그다지 내용도 없는 이야기니까 여기서 패스. 다만 나중에 스낵에서 일하는 여자애한테 들었는데 해안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오봉 때나 동일본 대지진 날이었던 3월 11일에 아, 바다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구나 하는 분위기를 느낀다고 해. 육지를 향해 걷고 있다는 거야. 이번에는 판매자에게도 고지 의무 위반은 없었고 또 후배가 봤다는 귀신도 여럿이었기 때문에 아마 육지로 올라왔을 때 돌아갈 집을 찾지 못하고 우연히 좋은 느낌의 빈집을 발견해 정착해버린 건 아닌가. 나는 내 맘대로 추측했어. 지금의 집주인은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겠다며 이야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 후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사무실까지 일부러 사과하러 왔었어. 다만 액막이만은 받았다는 것 같아. 그 후로는 나도 모르겠네. 매입해줬으면 하는 땅이 있습니다만. 사무실로 그런 연락이 왔었대. 땅값도 나름 비싼 곳인데다 700평이나 되는. 대규모로 분양할 수 있잖아? 그래서 너무 기뻐 우선은 현지에서 약속을 잡기로. 이틀 후에 고객의 자택에서 만나기 위해 우선은 등본, 지적도, 측량도를 법무부 데이터에서 취득. 한 필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땅이 모여있는 느낌이었어. 지적도는
구 토지대장에 딸려있는 부속지도 메이지 시대 때 만든 녀석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토지의 배열이나 크기가 메이지 시대의 측량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라서 현재로선 참고할 수 없는 것이었어. 그러던 중 그 지적도에 섬 같은 땅이 있는 게 눈에 띄었어. 다른 땅들은 전부 의뢰인 등기 명의의 땅이었는데 거기만 달라. 소유자 땡땡마치 제10지구에. 예? 뭐야 이건? 용도 묘지. 면적 2평. 작아. 소유권에는 취득 연월일이 쇼와 중반으로 되어 있어. 국토지리원에 상공사진 데이터를 열람했지만 대략 묘지나 비석 같은 종류는 보이지 않았어. 그 묘지의 등기 명의인 주소를 조사해보니 아무래도 지역 집회소로 되어 있는 것 같았어. 이것만으로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 일단 거기서 사무적인 조사는 끝. 이틀 후에 의뢰자를 만나러 갔어.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애조부동산의 스즈키라고 합니다. 이번 건은 저희 회사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 소유자는 막 상속을 받은 60대 정도의 여성. 마침 매각할 땅 바로 근처에 집이 있어서 고령의 아버지와 함께 최근까지 함께 살고 있었다는 거. 어머, 스즈키 씨, 이렇게 젊은데 벌써 주임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젊어 보이시나요? 그럼 몇 살로 보이세요? 그런 잡담이 한동안 오가다가 바로 본론으로. 이번에 매각 희망하시는 토지입니다. 알아보시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 지적도로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며 지적도와 주택지도를 확인받았어. 네, 이게 틀림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현지에 들어가서 살펴보는 게 가능할까요? 소유자는 흔쾌히 승낙. 오히려 같이 가서 보고 싶다고 말해왔어. 아무래도 내가 마음에 든 것 같아. 현지까지 바로라서 둘이 걸어서 가기로 했지. 중간에 소유자 나름의 세일즈 토킹이 시작됐어. 이 주변은 조용하긴 한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학군이라 인기는 많다. 원래는 성이 있던 고지대였다. 그런 연유로 사는 사람들도, 특히 예부터 살아온 사람들은 무사 집안 특유의 기품이 있다 등등. 아, 그렇군요. 라고 맞장구를 치는 동안 현지에 도착. 그곳만이 전혀 손이 닿지 않아서 일부가 자갈길, 일부가 초지로 인기 있는 주택지로서는 드문 장소였지. 700평 중 100평이 자갈길이고 당연히 그 자갈길도 이번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어. 길을 나아간 앞쪽에 600평의 큰 광장이 있는 형태였어. 현지에는 경계표도 말뚝도 없어. 아무래도 진전이 없을 것 같아 바로 물어보기로 했지. 이 광장 어딘가에 묘지나 비석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셨어요? 소유자가 말하길 아버지에게 들은 적은 있지만 자세한 건 모른다는 거야.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그런 건 없었다고 해. 다만 그곳 자치회장이 자세히 알고 있다는데 나중에 이야기해 두겠다고 했어. 일단 그날은 그것으로 끝. 얼마 후 자치회장 댁에 찾아가 이야기를 듣게 됐어. 자치회장과 만날 예정이었는데 그날은 왠지 그 부근 절에 주지스님도 동석해 있었어. 간단히 인사를 마치고 이야기를 듣기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좀 갑작스럽긴 합니다만 이 묘지에 대해 자세히 여쭙고 싶어서 말입니다. 슬프게도 이런 조사에 협력적인 사람은 드물지. 돈도 안 되고 부동산 중개업자라는 게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은 인간 부류도 아니니까 말이야. 다만 이번에는 자치회장과 주지스님도 흔쾌히 응해 주었어. 두 사람이 말하기로는 이런 거라고 해. 등기 명의인은 분명히 자치회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관리는 절에 맡기고 있다. 자치회에서 토지의 처분이나 활용에 대해서는 절에 맡기기로 한다는 각서도 있다.
어차피 그렇게 큰 땅도 아니라서 돈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이번에 매매에는 협력하기로 하겠다. 그런 거였어. 두 분 다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그 뒤로 한동안 잡담이 이어졌지. 결혼했냐? 아니요, 아직입니다. 같은 이야기로. 직업상이라고 할까? 그 토지의 사연 같은 걸 묻고 싶은 기질이 나왔어. 얘기가 다시 돌아갑니다만 이 토지라는 게 원래 뭐가 있었던 건가요? 묘지나 비석이나 말입니다. 조금 신경이 쓰여서요. 그랬더니 자치회장이 그 근처 일대가 실은 사용장이었어. 메이지 초기인가 에도 말기인가 그때까지 참수용으로 쓰였던 땅이었지. 땅이 작지 않나. 공양탑이 있었다는데 지금은 이쪽 절에서 관리하고 있어. 에? 뭐야 그거? 주지스님이 보충 설명. 우리 절도 대략적인 자료밖에는 없습니다만 자치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절 부지 안으로 공양탑을 옮겨왔습니다. 선대에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 후 법무사, 토지가옥 조사사, 악덕 변호사와 상담 후 우리 쪽에서 매입한 후 주택 분양과 토지 매매를 하게 되었지. 모델하우스조로 우리 쪽 주택을 2동 정도 세우고 나머지는 건축을 조건부로 내놓는 식이야. 1년 정도 시간은 걸렸지만 무사히 매입은 성립. 곧바로 주택 분양을 위한 건축이 시작되었어.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엄청난 문의가 쇄도했어. 당연한 거잖아. 원래 인기 많은 지역에다가 물건은 바로바로 팔려나갔지. 순식간에 입주자들로 가득 차 그곳은 금방 매진되었어. 그런 사연이 있는 물건이었어도 특별한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서 나는 이사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돌고 있었지. 입주하고 나서 좀 지나긴 했어도 그 후 어떠신지 하는 느낌? 어느 가정이나 모두 행복해 보였는데 공통적으로 뭔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다 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 말로는 밤이 되면 남자가 큰 소리로 노래할 때가 있다는 것. 걔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나 보다 생각하긴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짧은 노래이기도 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이상하게도 모든 가정이 그렇게 말해. 그렇다는 건 이 분양지에서 대체 누가 그런다는 거냐고. 혹시 목이 잘린 사람들 중에 노래를 엄청 좋아했던 사람도 있다. 그런 건 아닐까? 여전히 내용은 없었지만 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 좀 지저분한 표현이 있으니까 밥 먹는 사람들은 조심하시길. 외근 중 아까의 그 후배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 주임님, 지금 어디세요? 지금 땡땡초에 있어. 편의점 앞에서 한 대 빠는 중. 지금부터 땡땡초에서 매각 상담이 있는데요. 같이 좀 가주실 수 있나요? 이후로는 일도 없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고객 데이터 입력 나중에 도와줘야 돼. 일단 사무실로 돌아가 후배를 태우고 현지로 향했어. 참고로 후배는 보통 때는 자기 차로 영업을 돌고 통고는 걸어서 해. 나는 반입한 내 자가용으로 영업을 뛰고 있지. 이럴 때는 귀찮아서 내 차로 이동하는 거야. 차 안에서 이야기를 들어봤어. 동석해달라는 건 뭔가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겠지. 이번엔 뭐야? 재작년에 토지를 매입해준 분이 집을 짓고 그걸 팔고 싶다고 말해왔어요. 오, 그래서? 우리 쪽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닌데 덱한테 샀으니까 덱이 팔 의무가 있는 거 아니냐면서 강압적으로 나와서요. 그런 건 적당히 맡았다가 팔린다고 미안하다면서 돌려주면 될걸. 생각하며 현지에 도착. 현지는 한적한 주택지. 낡은 집들하고 분양주택들이 섞여 있어 도로가 조금 비좁아. 옛날 그대로의 주택지 같은 느낌? 마당에 차를 세우고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새빨간 돌이.
도로를 끼고 맞은편에 새빨간 도리가 있고 돌계단이 쭉 이어져 있어. 본당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긴 계단. 남향 물건인데도 신사가 있는 산 그림자에 가려 어두운 분위기였어. 뭔가 기분 나쁜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초인종을 눌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 현관에서 응대해준 건 그 집 부인. 엄청 목소리가 큰 사람인데다 말도 빨라. 거실에 들어가 앉을 때까지 계속 뭔가를 떠들고 있는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 모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지은 집으로 꽤 구조가 좋았어. 단지 신경이 쓰이는 건 집안 상태가 좋지를 않아. 벽지가 군데군데 풀칠한 걸 떼어냈을 때처럼 자국이 남아있어 더럽게 보였어. 거실도 간장인지 먼지를 쏟은 것 같은 자국이 있었고 거기다 끈적끈적한 느낌이었어. 거실로 이어지는 일본식 방은 더욱 심해서 다다미에 커다란 얼룩이 있어. 개라도 키우는 건지 다다미가 찢어진 부분도 있었어. 꼭 발톱으로 긁은 듯한 느낌? 집주인이 꼭 우리 옆집 사는 아줌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큰 소리로 뭔가 택배업자하고 싸움을 일으키거나 하는. 아줌마의 80대 노모가 죽고 나서 본성이랄까? 그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 후배하고 부인이 얘기를 나눠. 사고팔 때를 돌아보는 것 같았어. 한 소리 들었다더니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야. 일단 둘의 대화를 요약하자면 이런 느낌이야. 희망학군에 드디어 땅이 나왔다. 애조 부동산에는 감사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는 동안 딸아이가 지독한 왕따를 당한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매매할 당시에는 전 소유자의 집이 있었고 그것을 해체하고 지은 집이라는 거. 건축 연수가 상당히 지났지만 중고주택으로 팔려고 했던 걸 해체했다. 이번에 팔려고 생각했지만 좀처럼 예정이 잡히질 않아 요시다에게 급히 와주었으면 해서 연락했다. 둘이 대화하는 동안 조금씩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던 게 우선 그 부인이 시끄러웠던 거. 말이 빠르고 목소리가 큰 건 아까 말한 대로인데 이상한 말투로 말을 해서 그게 더 귀에 거슬리더라고. 그 말투가 첫 발음이 굉장히 높은 음으로 나는데 예를 들자면 도플러 효과 있잖아. 경찰차나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지나갈 때 멀어질 때 소리가 높다가 낮아지는 그런 거. 그래. 그때는 정말 추울 때였지.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리고 다음으로 신경 쓰였던 게 짐승 냄새. 다다미 얼룩이나 상처라든가 왠지 개라도 키우는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애완용품이나 그런 종류도 전혀 보이지를 않았어. 그런데도 점점 그 냄새가 강해지고 있어. 그리고 더 신경 쓰였던 건 후배였지. 부인의 말투가 전염되고 있어. 큰 소리, 빠른 말투, 처음엔 높았다가 뒤엔 낮아지는 음색. 성대모사에서 화내게 만들려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들어 점점 쫄리는 거야. 그러고 있는 동안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어. 부인이 오늘은 어땠냐고 묻는데 그것도 역시 그 말투야. 그런데 얘도 또 그랬어. 바보 같은 세이스케가 책상을 걷어찼어. 그래서 할게였다가 선생님한테 혼났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엄마, 이번엔 선생님 좀 혼내줘. 이런 식인 거야. 큰일이네요. 하고 말을 걸었더니 벌집을 수신격이 됐어. 결국 본론으로 들어가기까지 1시간이 넘도록 그 애의 학교 이야기를 들었어. 이런 게 참 어려운 게 상대방이 따발총을 쏴대면 좀처럼 이쪽 이야기를 언제 꺼낼지 타이밍을 잡을 수가 없거든. 겨우 이쪽 페이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어 매각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지. 이번엔 거의 풀로 대출을 받아서 계약금이 거의 들어있지 않고 여러 비용도 포함한 차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해도 이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를 전했고 그뿐 아니라 주변 시세로 봤을 때
수백만 원의 수중 자금을 끌어내지 않으면 저당권을 없앨 수 없다는 취지를 전했지. 요점은 팔리지 않을 거라는 거지 뭐. 그리고 중개수수료 등 매각을 할 시에 여러 비용이 소요된다는 취지. 의뢰인 입장에서 봐도 엄청 충격적인 내용일 텐데 본인은 아무래도 좋다는 것 같은 모양이었어. 이래선 곤란하겠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딸은 일본 식방에 들어가더니 계속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다다미 6장짜리 3평 남짓의 방을 빙글대면서. 왕때에 의한 스트레스인지 애가 안정이 되지가 않아. 그런 와중에 부인이 밥을 먹고 가라는 제안을 했어. 에? 아직 4시인데? 역시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더러운 집에서 밥 같은 거 먹고 싶지도 않고 슬슬 돌아갈까 이야기를 마치지만 부인은 그걸 무시하듯 식탁에 밥을 차려놓는 거야. 깜짝 놀란 게 식탁에 늘어놓은 게 전부 갈색. 요점은 고기 요리 투성이라는 거. 고기조림, 소고기를 토막낸 걸 그냥 구운 거야. 프라이드 치킨은 접시 가장자리에는 다 먹은 후에 뼈가 놓여있어. 이건 너무 더럽잖아. 거기다 더 곤란했던 건 후배가 입맛을 다시면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 우와, 맛있겠어요. 아니야. 아무리 영업이라도 이러면 안 돼. 진짜 먹고 싶어? 먹고 남은 뼈가 그대로 있잖아. 나는 돌아가고 싶다고. 부인이 식사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딸아이가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해. 다다미 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오줌을 스커트에서 다다미 위로 줄줄줄. 완전히 지옥도가 펼쳐졌어. 그래서 나는 마음을 다잡고, 아닙니다. 너무 오래 머물러서 죄송합니다. 이 다음으로 저도 요시다도 스케줄이 있어서 실례하겠습니다. 나중에 사정표를 우편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도망치듯이 집을 나왔어. 부인이 팍 하고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그 이상 집에 머무르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 후배는 후배대로 먹고 가요, 네? 하는 거야. 야, 제발 좀 그만해. 딸은 3학년인지 4학년인지 언덕은 어린애였는데 키는 나름 컸다고 생각해. 오줌을 쌌을 때는 정말 엄청 놀랐어.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후배는 그 텐션 그대로를 가진 채였어. 처음은 혼날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이었네요. 이번 안건은 아마 저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작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밥 맛있을 것 같았어요. 이 녀석 이런 성격이었나? 됐어 이젠. 일단 오늘 중으로 사정표를 만들어서 내일 우편 발송해 놓으라고 한 다음에 그날은 끝.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차 안까지 그 짐승 냄새가 남아있었어. 그리고 면담한 날로부터 며칠 후 그 집에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해. 이번에는 남편인데다 심지어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고. 남자 손님이 화가 나 있는 현장에는 여자 사원 혼자 보내지는 않는다는 부서의 암묵적인 룰이 있어서 역시나 그날도 내가 같이 가게 되었어. 간결하게 내용을 물어보니까 남편은 집을 팔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 그렇다면 그걸로 된 건데 아무래도 사과하러 오라는 거지. 후배하고 같이 현지로 향했어. 가는 중에 우린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으니까 절대 사과하지 않도록 해. 라고 못을 박았어. 트러블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사과하면 되는 게 아니야. 괜히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게 되면 그걸 틈타서 그럼 네가 책임을 져라, 성의를 보여라 하는 말이 나오기 쉽거든. 현재 도착. 남편이 나와서 맞아줬어. 이야, 바쁜데 미안하군요. 이쪽도 당초에 휴가를 낼 수가 없어서 말이에요. 어라? 안 났어. 아니, 그것보다도 역시나 또 그 말투야.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거실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어.
그날은 토요일로 부인도 딸도 집에 있었어. 다시 따발총처럼 말을 쏟아내면 안 되니까 우리가 먼저 말을 꺼냈어. 이번에 저희 회사에다 자택 매각할 생각이 없다고 화를 내시면서 전화하셨잖아요. 그 건에 관해서입니다만 이쪽의 요시다는 어디까지나 부동산 사정표를 보냈을 뿐입니다. 아직 매각 활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화를 냈던 이야기인데 건성으로 듣고 있어. 두 부부가 똑같은 건가? 그리고 이 자택 소유자는 남편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본인의 양해가 없는 한 처음부터 부동산 매각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자택을 저희 맘대로 팔거나 할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건성으로 듣던 남편을 갑자기 부인이 때렸어. 야구 투수가 공을 던지잖아. 그런 손짓으로 있는 대로 머리통을. 깜짝 놀랐어. 애가 힘들어하는데 당신은 그래도 좋아?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집이 마음에 든다고. 부부의 말다툼이 계속되는 가운데 딸아이는 아랑곳하지 않는 상태로 다다미 위를 통통거리면서 달리고 있어. 그러는 동안 침착해진 부인이 또 밥을 대접하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재빨리 벗어났어. 일단 다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달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 돌아오는 차 안에서 후배의 텐션은 다시 높아져 있었지. 역시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부동산 영업이죠. 제가 꼭 그 집을 팔고 말겠어요. 아니, 말하는 거 못 들었어. 남편 승인이 없으면 못 판다니까. 그래도 딸이 왕따를 계속 당한다면 불쌍하잖아요. 부인 의견이 맞는다고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안 팔리는 건 안 팔리는 거야. 딸아이 강아지하고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 아이의 모습은 참 힐링이 돼요. 아니, 내 얘기 듣고는 있는 거야? 그리고 강아지라니, 그 집에 역시 개가 있었어? 네? 집안에서 애랑 놀고 있었잖아요. 계속 활기차게 쫓아다녔는데요. 뭐? 집안에서? 계속? 그런 거 보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후배가 하는 신음을 내기 시작했어. 발을 동동 구르는데 안전벨트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날 정도로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어. 그러더니 오줌을. 여러 가지로 혼란이 왔지만 일단은 가까운 편의점에다 차를 세웠어. 냉정을 되찾았는지 죄송해요. 하면서 조수석에서 울고 있어. 여기서 기다리라고 지시하고 나서 점내로 들어가 타올을 몇 장 샀어. 차로 돌아와서 그걸 건네주고 후배의 집을 물었어. 방수 시트 차라서 정말 다행이었지.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일단 너희 집으로 갈 건데 괜찮지?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 네, 부탁드립니다. 후배네 집에 도착. 일반 아파트였고 일단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어. 다 한 다음에 식기세제하고 양동이에 물 좀 받아오라고도 시켰어. 일단은 응급조치로 시트를 닦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파트 주차장에서 1시간 동안 세차. 후배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 안정이 됐으니까 잠시 들어와 줄 수 있냐는 거. 차 안에서의 모습이 상당히 이상했기 때문에 우선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지. 그래서 아까는 왜 그런 거야? 어디 몸이라도 안 좋았어? 아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화가 나고 그랬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 집에 가서 그런 거야, 이상해진 게. 아마도요. 역시 이상했죠? 응, 그냥 처음부터 그랬어. 인격이 바뀐 건 아닌가 생각했다니까. 역시 그건가? 그 개가 이야기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주임님은 정말 안 보였어요? 응, 전혀. 우선은 말이야, 오늘은 마감 쳐라. 회사인 내가 말해둘 테니까. 그리고 관리부에 다무라 씨 있잖아. 지인인 땅 주인이 신주래.
연락처 받아둘게. 우리도 건축하기 전 고사 지낼 때 신세 지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끝. 며칠 후 원래대로 돌아온 느낌의 후배가 항상 폐를 끼치는 거에 대한 사과로 한 잔 사겠다고 하더라고. 그날 이후에 경과도 듣고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 후배가 해준 후일담인데 소개해준 신주의 말로는 그 물건 바로 앞에 있는 게 이나리 신사래. 잘은 모르지만 그곳의 여우한테 홀린 게 아닐까라는 거야. 신주도 보이는 게 아니니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후배는 그곳에 공기를 쐬었을 뿐이라는 것. 모처럼 집에 달라붙었는데 그날 막 온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아이와 놀았다는 건 아이를 좋아한다는 거지. 조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은 형식적인 건 해놓겠다는 거야. 딱히 빙의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가족과 거리를 두면 문제는 없지 않을까 라고 말했다는 거. 헐, 이라고 생각하면서 술을 마셨어. 더는 그 가족하고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어요. 무리예요. 라고 했어. 이것도 내용이 없는 이야기지만 그런 얘기였어. 우선 내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야. 그렇게 소재가 많은 것도 아니라서 말이지. 관독지방의 이나리 신사라는 건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봐. 첫째, 교토 후시미 이나리의 분사. 둘째, 토요우케 히메 등의 풍작의 신. 셋째, 오나바케 신사의 분사. 넷째, 에도 도내에 많이 있던 술집들의 신으로서의 이나리. 원래 어째서 여우가 신인 것인가? 이것은 내 독자적인 견해이지만 전 세계에 기독교나 대형 종교가 보급되기 전 고대 사회에 있어서 동물을 신으로 추앙하는 건 대중적인 일이었어. 이집트에서는 고양이, 매, 뱀. 고양이 신앙은 이집트 정도이지만 매나 수리, 부엉이 등의 맹금류를 신으로 추앙하는 지역은 많아. 뱀에 이르러서는 세계적으로 추앙받고 있지. 그리고 일본의 여우신앙. 이것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쥐의 천적이라는 것. 고대 사회에서 식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식량을 저장하는 문화가 탄생하자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짐승은 곰도 늑대도 아닌 쥐가 된 거지. 그 쥐를 잡는 동물은 세계 각지에서 신으로서 추앙받게 된 것 같아. 이게 일본의 이나리 신앙의 시작이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 중 둘째였던 토요우케 히메 등의 풍작의 신이 이나리 신사의 주신이 된 건 아닐까라는. 후시미 이나리의 이나리님도 음양사였던 아베노 세이메이 전설에서는 여성이야. 여우니까 암컷이라고 해야 하나? 오나바케 이나리도 그 이름대로 여자. 오나바케 전설 자체가 아베노 세이메이 탄생 비화의 관동 지방판 같은 거니까 당연하지. 토요우케 히메도 여성. 에도 시대에서 이나리를 믿었던 술장사들도 여성. 즉 이나리님, 이나리 신사는 여성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이번에 여우빙이도 남편을 제외하면 홀려서 조종당한 사람들은 모두 여자. 부인은 딸아이를 위해 나가자고 하는데 남편이 나는 여기가 마음에 들어 라고 한 것도 의미가 깊어. 아베노 세이메이 전설도 오나바케도 여우의 시집에 관한 이야기니까 말이야. 남편은 매혹된 게 아니었을까? 그곳의 이나리 신사가 내가 말했던 4가지 타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다. 아니, 에도의 술집 이나리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상 셋 중 하나겠다.